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에서 미국 시장 담당하고 있는 황병준입니다. 오늘 자료는 대선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선 결과에 대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예측해보는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해리스가 우세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경합주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2012년 이후에 구조적으로 민주당 투표층은 감소하고 또 공화당의 적극 투표층이 이제 구조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에 근거를 할 때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이 경합주의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좀 승리하게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초접전을 지속 중에 있는데 결국에 선거의 승패, 선거의 결과는 이제 경합주 6개에서 8개 주가 이제 경합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위 트럼프가 우세할 수 있는 그런 1,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민주당에 좀 실망한 투표층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투표를 거부하고 좀 민주당에 실망해서 적극 투표층으로 좀 이렇게 전환된 사람은 트럼프한테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재 바이든 여당 표심에 좀 비우호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이라고 하면 전체 538명의 이제 선거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미국 대선이고 여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270인을 선거인단으로 확보를 해야 이길 수 있는 구조인데 지지난주까지 여론조사가 가능한 대상의 지역으로 선거인단을 다 더해보니까 제가 한 530인 기준이 나왔고 그 530인 중에서 트럼프가 266인 그리고 해리스가 264인으로 선거인단 기준으로는 트럼프가 좀 앞서는 것으로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선거의 당락 이런 것들을 이제 경합주가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지금 이 8개의 주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 2702타운과 그 다음에 레이스 투 더 화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사이트에서 두 진영의 지지율 차이가 4% 이하로 나타나는 그 경합주를 좀 이렇게 소팅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5개 주가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 측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리스는 3개 주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합주에서도 물론 뭐 시기가 좀 지나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낮은 지지율 차이로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리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의 여론조사 전에서 유의미한 지지율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사 같은 경우에도 우호적이지 못한 여론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조사에서 조금 유의미한 지지율 차이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경합주에서 큰 지지율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해리스한테는 상당히 비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합주 8개 주가 있는데 원래부터 경합주였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에 봐주시면 사실상 블루월 지역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좀 강세였던 지역이었고요. 역사적으로. 사실상 1992년 대선부터 2012년 대선까지 내리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16년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나오면서 16년 선거 당시에 7개 주에서 승리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이 경합주 지역 내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투표 지지층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고 민주당에 실망했던 투표층들이 적극 투표층으로 들어오면서 트럼프의 어떤 프로파간다 전략,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것은 IT 쪽이나 아니면은 이민자들, 이민자들이 너희들의 일자리를 뺏어나가고 있고 너희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프로파간다 전략이 선거 전략으로 유효해지면서 1, 2차 산업의 노동자 익스포저가 높은 해당 주에서 이렇게 7개 주를 이기면서 16년도에 대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0년도에 들어가서는 6개의 주를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내줬고 2개 주만 차지하는데 그쳤는데 중요한 것은 득표율 차이입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여주시는 회색 음영만 봐도 바이든이 6개 중에 3개 주는 1%포인트 미만의 득표율 차이로 이겼고 나머지 주 같은 경우에도 3% 미만의 득표율 차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이든이 이 경합주 내에서 겨우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자료이고 지금 촬영을 시청해 주시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20년에 트럼프가 대선에 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트럼프가 진 이유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호적인 그 역대급 이벤트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우호적인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팬데믹이라고 하는 비우호적인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바이든한테 이렇게 경합주 내에서 3%포인트 미만의 차이로 졌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상당히 아깝게 됐고 트럼프가 상당히 선전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 20년 득표율의 결과가 지금 현재도 이런 흐름, 왼쪽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바이든, 지금 현재 해리스의 여당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지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다음 페이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투표층, 민주당에는 실망을 해서 경합주 내에서는 민주당 지지하는 투표층들은 투표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어떤 트럼프의 그런 어떤 프로파간다 전략에 동조를 해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당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 6개 주 내에서 그 공화당에 대한 적극 투표층은 적극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 봐주시면 그 경합 6개 주 중에서 이제 역대 대선 득표수 추이를 그려놓은 건데 08년 선거부터 16년 선거까지 민주당의 득표수는 계속 빠지고 있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진영이 선거에서 지는 이유는 자신들의 적극 투표층이나 어쨌든 그런 자신들의 당에 투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투표를 거부하게 되면 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떤 흐름이 이 왼쪽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리의 어떤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런 어떤 구조적인 하락의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도 나타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경합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벨트 지역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사실상 트럼프의 프로파간다 기반의 선거 전략 아래에서 기간 산업의 일원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사실상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전체 산업에서 산업을 성장을 이끄는 산업은 IT로 전환이 과 동시에 이런 어떤 1, 2차 산업의 노동자들은 소외가 됐고요. 항상 민주당이 되는 지역이었는데 자신들의 정치 어떤 이익을 대변해주지는 민주당이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실망한 지지층은 투표를 안 해버리고 이번에 16년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잘 선거 전략에 이용을 하면서 이들을 적극 투표층으로 유입을 시켰던 것이 구조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팬데믹이라는 비우호적인 조건을 만나서 안타깝게 지기는 했지만 적어도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득표 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상 바이든이 이기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트럼프가 주도했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이번만큼은 트럼프가 돼서는 안 돼. 그리고 팬데믹 이후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이 결집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팬데믹 당시에 미국 경기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입장이 지금 현재 좀 반전돼서 이제는 여당한테 비우호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비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적극 투표층, 민주당에 지지하는 적극 투표층과 공화당에 지지하는 적극 투표층을 제외한 여러 중도층이 결국에는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경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바이든이 이끌고 있는 미국 경기를 안 좋게 평가하는 투표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당한테는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를 좀 보여드리면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 미시간 대학 서베이에서 향후 1년간 이제 경기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사한 그래프인데요.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등을 돌리고 있는 여러 층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백인, 저학력, 저소득층들입니다. 남성 이렇게 네 부문인데 지금 오른쪽 차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 예상 경기 여건을 어떻게 보느냐 라고 봤을 때 대졸 유권자들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반면에 고졸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저학력의 어떤 유권자들이 미국 경기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고 역사적으로 저학력층이 경기 개선에 대한 경기 센티멘트가 대졸 대비 부진했던 지역 때 항상 정권 교체가 있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바이든한테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경제 지표만 봐도 이거는 이제 내년에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들의 응답 추이를 그려놓은 건데 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중산층과 하위층이 내년에 실질 소득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그 어떤 수준 자체가 역사적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추세 자체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 자체가 미국 경기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여당한테는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릴 차트는 이 경합 6개 주의 지난 대선의 그 양 후보 트럼프와 바이든의 득표율과
그리고 선거 바로 직전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차이를 구해봤더니 트럼프가 차이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차트가 보여주는 바는 하이 트럼프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적극 투표층이 더 트럼프 쪽에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실제 투표장에 표를 던지는 그러한 유권층들도 트럼프 쪽에 좀 많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에 지금 해리스가 트럼프 대비 유의미한 지지율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샤이 트럼프한테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경기 상황이 여당에 비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적극 투표층이 트럼프 진영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이 두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해리스가 유의미한 지지율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이길 공산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차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제 지표로 고용 지표인데요. 고용은 잘 아시겠지만 요번에 B컷에 영향을 준 것도 이제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도 지금 여당한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왼쪽 차트에 어쨌든 22년 중반 금리가 인상되면서부터 전체적인 고용의 절대적인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반면에 외국 출생 노동 가능 인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도 반이민 정책에 공감을 하는 유권자들 층에서는 확실히 바이든을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어떤 근거가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고용이 떨어지고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 경합주에서 바이든을 과연 우호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해리스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도 비슷한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천연자원, 건설, 생산, 운송, 원자재 같은 1, 2차 산업에 이제 고용과 실업 건수를 그려놓은 건데, 고용 같은 경우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실업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지금 현재 해리스한테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유효하냐라는 결론을 내야 하는데, 사실 이제 16년도에 대선을 거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힐러리가 되면 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이 사실상 좀 캐캐묵은 테마가 되어 버렸고, 사실상 어떤 특정 후보가 된다라고 해도 상승 여력을 이끌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증시를 결정하는 바는 어떤 특정 후보의 대선의 당락이 아니라 어쨌든 매크로 변수의 완화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클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은 가시성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16년 1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전체 미국 시장을 설명하는 MSCI 미국 지수 대비 아웃퍼포먼했던 업종 긱스2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헬스케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다 이제 경기 민감주였다. 그래서 은행, 운송, 소비자 서비스, 자동차, 소재, 자본재가 시장을 아웃퍼폼을 했고요. 헬스케어도 아웃퍼폼을 했다.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아까 프로파간다 전략이라고, 그래서 1, 2차 산업, 지금 현재 기간 산업의 일원에서 제외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민주당에 실망한 1, 2차 산업 종사자들을 이제 프로파간다 전략을 통해서 적극 투표 중으로 유입한 것이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었고,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 이게 단순한 블러핑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왼쪽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의 회색 음영은 미국 전체 산업의 성장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파란색 선은 광업 부문의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산업의 성장을 이 광업이 크게 아웃퍼폼 하고 있었던 게 16년에서 20년 사이 트럼프 집권기였을 때고요. 1, 2차 산업 익스포저가 높았던 그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라든지 위스콘신이라든지 미시건이라든지 이런 주의 유권자들도 분명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 못한데 어쨌든 트럼프가 우리를 잘 챙겨줬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여당한테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요약을 드리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적극 투표층이 지금 현재 공화당 측에 많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적극 투표층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 양극화되어 있는 유권자층을 제외를 하고 중도층만 봐도 지금 현재 경기 여건 자체가 현재 여당인 바이든한테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특히 고용지표, 이민자 유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노하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유권자들이 이런 어떤 경합주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바이든과 해리스한테는 좋은 요소로 작용하기 힘들다라는 요소. 그래서 전체적인 세 가지 조건을 고려를 해봤을 때 바이든, 해리스, 이 민주당이 대권을 거머쥐기에는 좀 비우호적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구조적으로 공화당의 적극 투표층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트럼프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6개 주를 다, 8개 주를 다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